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주 면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초거대 우주 구조물들을 정말 다 왜소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지난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우주 자원의 에너지로 뭐 우주를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또 이제 우주 컴퓨터를 만들어서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미래 우주 문명이 이러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제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다이슨 스피어랑 그 다이슨 수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저 다소 그 공상과학 같고 허황된 이야기긴 하지만 그 뭐 여러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도 언급하는 발전된 우주 문명의 필수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우주 구조물의 이제 끝판왕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끝판왕이요?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어떤 게 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비록 과학자가 언급한 이제 우주 공학적 구조물이긴 하지만 이제 경이로운 크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거의 공상과학 취급을 받다 보니 이제 뭐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뭐 도대체 얼마나 크고 그게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건 바로 그 버치월드라고 하는, 또는 그 버치 행성이라고 불리우는 우주 인공 구조물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다이슨 스피어보다도 훨씬 큰 정말 그 가상의 거대 우주 구조물입니다. 다이슨 스피어보다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치월드는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우리 태양계 아닙니다.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거주 면적을 가진 정말 거대한 구조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상의 질량 흐름 기술로 지지되는 엄청나게 큰 궤도링에 의해 여러 층의 껍질이 이제 서로 위에 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거대 구조물이에요. 이거를 쉘 월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쉘 월드는 이론적으로는 뭐 행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더 큰 별, 뭐 가스 거성, 뭐 블랙홀 등 모든 종류의 천체 위에 설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치 행성의 이제 정말 최대 크기는 사건의 지평선을 갖고 있는 그 블랙홀 주위에 건설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은하 크기의 세계를 만들어내며 거주와 탐험을 위한 그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은하계를 뒤덮는 초거대 구조물이네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이 거대 구조물이며, 이게 정말로 만약에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그 항성계를 감싸는 수준인 다이슨 스피어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우주 장신구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주 면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초거대 우주 구조물들을 정말 다 왜소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 구조물인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어디 SF 설정에 등장한 거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과학자가 생각해낸 개념 맞습니까? 예. 일단 이게 이 이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우주 공학자 폴 버치 이름을 딴 겁니다. 이분 폴 버치는 1956년생으로 2012년 7월 4일에 좀 뭐 이런 나이에 사망한 영국의 작가이자 엔지니어, 과학자입니다. 영국 행성관 학회의 회원이었고, 전파천문학과 위성통신 분야에서 일했고요. 궤도 고리와 초대형 행성 연구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래서 1982년에 부분 궤도 고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논문을 발표해서 유명하고요. 여담으로 이제 이분이 정치 활동도 좀 하시는 분인데, 영국 독립당을 대표해서 선거에 출마해서 무려 11.3%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폴 버치 이분은 과학 연구와 정치 활동을 병행한 정말 다재다능한 인물로서 특히 이제 우주 관련 여러 혁신적인 개념들을 제안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나름 저명하신 분 같긴 한데, 진짜 이 버치월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하지만 이런 거대한 구조물이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계략적인 아이디어는 있는 거죠. 일단 첫 단계는 버치월드를 건설할 적합한 천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행성, 지구 같은 행성 크기부터 해서 뭐 태양만한 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은하계 내 이제 뭐 블랙홀까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버치월드는 해당 천체의 이제 궤도링에 의해 서로 위에 떠 있는 여러 층의 이제 껍질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껍질들은 가상의 이제 질량 흐름 기술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지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각 껍질층은 거주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테라포밍 됩니다. 그래서 대기 생성이라든지 뭐 온도 조절,
그리고 이제 뭐 물과 그 생명에 필요한 이제 다른 요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 다른 여러 겹의 껍질층들 사이에는 껍질층들 사이가 이제 거리가 멀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광대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이제 그런 교통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지게 되고, 이런 버치월드의 엄청난 규모를 이제 고려해 보면은 이것도 이제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다이슨 구체나 이제 뭐 마트로시카 브레인과 이제 유사한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그 폐기물을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또 관리를 해서 추가 에너지를 얻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그 완전히 이제 순전히 그 이론적인 구조이며, 그러니까 이런 버치월드의 개념은 결국에는 이제 과학과 SF 분야 경계선에 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연히 그 상상의 영역이겠지만 뭐 저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속 쉘, 즉 껍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껍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SF 소설이나 그 천체 물리학에서 그 이론적으로 이제 주로 다뤄지는 가상의 거대 우주 구조물들 이제 보통 쉘월드라고 지칭을 합니다. 아, 쉘월드요? 예. 그 버치월드도 결국에는 저 쉘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쉘월드라는 것이 그 여러 겹으로 그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진 이제 거대한 인공 행성을 말을 해요. 그 여러 겹의 이제 구형 껍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 껍질 사이에는 이제 거주 가능한 공간이 있는 특징이 있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행성만한 크기로 묘사되지만 그보다 훨씬 큰 뭐 별, 뭐 가스거성, 뭐 블랙홀 등 뭐 다양한 천체 주변에도 이제 건설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각 껍질마다 이게 회전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인공 중력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껍질마다 서로 다른 기후, 서로 다른 생태계, 서로 다른 문명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다고도 하는 거죠. 혹시 거주가 목적이라면 그냥 지구 같은 행성을 찾거나 뭐 여의치 않다면 적당한 행성을 골라서 그 테라포밍하면 되지 굳이 저런 거대한 거주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 쉘월드를 만드는 목적은 그 다른 행성으로의 그 이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것만의 또 특별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먼저 그 쉘월드는 단일 행성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주 가능한 표면적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 보면은 지구 표면이 하나의 껍질인데 이런 게 여러 껍질,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인구 수용 능력 및 공간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죠. 그렇겠죠. 또한 이 각 껍질 사이의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와 기후를 막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 행성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이런 환경 맞춤화를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극한의 우주 환경, 뭐 방사선, 뭐 이런 소행성 충돌 등으로부터 이제 내부 거주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구라면은 외부에서 소행성 충돌하면 바로 지구에 충돌하지만 멸망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 겹의 여러 동심원으로 있으면은 바깥에서 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보호가 되잖아요. 이 밖에도 뭐 자원의 재활용과 뭐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폐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다이슨 스피어처럼 항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하지요. 거기다가 먼 미래에 그 서로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하는 정말 그 다양한 우주종족이나 이런 문명들이 공존할 때가 진짜 온다고 하면은 스타트rek처럼 그런 동일한 구조물 내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양한 중력 환경이나 대기 조건을 실험할 수 있는 이제 거대한 실험실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SF 영화들에서 가끔 등장하는 상황 아닙니까? 뭐 그 버추월드까지의 거대한 스케일은 아니지만 그 유명 비디오 게임 그 헤일로 시리즈에 등장하는 링 모양의 거대 우주 구조물이자 뭐 이 게임의 제목이기도 한 헤일로나 무려 그 이 헤일로를 만들어내는 제조 시설인 아크가 생각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쉘월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죠. 참고로 그 말씀하신 그 헤일로 생산 시설인 아크는 그 크기가 이제 토성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밖에 저런 우주 구조물인 쉘월드가 등장하는 또 다른 유명 작품은 그 영국의 유명 SF 작가 그 이언 뱅크스의 2008년작 그 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언 뱅크스는 그 유명한 스페이스 오페라 그 컬처 시리즈로 유명하신 작가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도 2013년에 그 60도 안 된 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요 말씀드린 소설 매터도 그 여러 컬처 시리즈 중 하나의 소설인데, 여기서 이런 이제 거대 구조물인 그 쉘월드를 이제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이게 그 이야기의 주요 배경이자 이제 플롯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이언 뱅크스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품에서 이제 그 복잡한 과학적 개념과 가상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쉘월드의 개념은 이 밖에도 그 여러 SF에도 등장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그 제트 추진 연구소의 과학자였던 댄 엘더슨이 제안한 그 엘더슨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엘더슨 디스크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께가 수천 마일에 달하는 그 거대한 원판 형태의 초거대 구조물로, 아까 말씀하신 그 게임 헤일로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 헤일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중앙에 태양이 위치하고 이 외곽 둘레는 그 화성이나 목성 궤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의 구멍 주변에는 대기가 이게 태양으로 유실되는 걸 막기 위해 1000마일 높이의 벽이 있는 구조가 있고요. 디스크의 양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이제 극단적인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가까우면 뜨겁고 멀면 추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전체 구조물을 이제 주거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방대한 생명 유지 시스템이 이제 필수인 거죠. 이것의 주거 가능 면적은 지구의 수천만에서 수억 배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그 원판인데 이곳에 거주한다 그러면 지구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이 밖에 이 태양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의 주기가 없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태양을 이제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여서 그 양면에 이제 번갈아 빛을 비추는 방법이 제한되었다는 이제 특징도 갖고 있고 합니다. 이런 엘더슨 디스크 스타일은 헤일로 말고도 많은 SF 작품에 등장하는 셰럴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 그 작가 그 레리 니븐의 그 링월드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링월드요. 제목부터 딱 링월드 아닙니까? 한 번에 확 와닿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쭉 듣고 보니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그 비슷한 우주의 초거대 구조물인 저런 셰럴드와 저희가 다뤘던 그 다이슨 스피어 같은 구조물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예,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그 말씀처럼 쉘월드와 다이슨 스피어는 이제 뭐 둘 다 이제 가상의 거대 구조물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쉘월드는 여러 층의 동심원 껍질로 구성되고 각 층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반면 이제 다이슨 스피어는 이제 단일 구체 형태로 별을 완전히 둘러싸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쉘월드는 주로 주거 공간 확장을 위해 설계됩니다만, 다이슨 스피어는 주로 별의 에너지를 최대한 포집하기 위해 설계되는 거고요. 중심 천체도 이제 쉘월드는 뭐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다이슨 스피어처럼 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블랙홀 같은 것도 정말 다양한 천체 주변에 건설될 수 있습니다만, 다이슨 스피어는 항상 별, 즉 그 우리로 따지면 태양 주위에 건설되지요. 그리고 이 밖에 그 내부 구조도 쉘월드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제 다양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반면, 다이슨 스피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단일 표면을 가지며 내부는 이게 좀 비어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혹시 공통점은 없나요?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둘 다 엄청난 규모의 인공 구조물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 구조물을 건설하려면은 이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정말 훨씬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 가진 문명이 이런 게 건설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두 구조물 모두 그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버치월드가 결국 쉘월드의 일부인 건 알겠는데, 그 대표적인 창작물들은 대부분 기껏해야 그 다이슨 스피어 정도의 크기인 것 같은데, 뭐 은하계를 감싸는 크기의 위용을 지닌 그런 작품은 없나요? 솔직히 뭐 저도 그런 걸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사실 대중매체에서 이제 저 정도 크기의 구조물이 등장하기 쉽지 않죠.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08년에 출시한 그 일종의 그 창조 게임인 그 스포어, 그 스포어의 그 보드게임은 아니고 이제 모드에서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유명 그 4X 전략 게임인 그 스텔라리스, 여기서도 그 사용자 모드 등에서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은하계를 덮는 그 초거대 인공 구조물이란 설정은 뭐 그 거대한 규모와 건설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 때문이라도 뭐 일반적으로 많이 다뤄지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거 어디서 나오긴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그 버추월드가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진짜 저거보다 더 큰 초거대 우주 구조물은 없을까요? 물론 뭐 코믹스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다 뒤지면은, 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막 은하계 던지고 놀고 있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천원 돌파 그랜라간의 그 그랜라간도 있고요. 그리고 우주 몇십 개를 막 손가락으로 돌리는 로봇인 그 생각 로봇, 일명 그 코스믹 아머 슈퍼맨도 있고, 또 그 우주를 집어삼킨다고 하는, 또 우리 오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그 트랜스포머의 유니크론, 이런 로봇도 일종의 인공 구조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런 것들이 진작에 과학적으로 취급되어지는 물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과학과 SF의 경계선에 있는 걸로 따지면은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과학적 가설에 등장하는 오메가 포인트나 시뮬레이션 가설에 등장하는 우주 컴퓨터, 뭐 혹은 뭐 그냥 우주를 거대한 디지털 컴퓨터로 규정하는 그 에드워드 프레드킨의 그 디지털 물리학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뭐 에드워드 프레드킨 저희 정보 우주 편에서 다룬 적 있죠. 네. 일단 그 오메가 포인트는 거의 모든 우주 전체가 극도로 발달된 그 우주 문명에 쏘아올린 자기 복제의 우주 로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왠지 거대한 인공 구조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오메가 포인트 1호는 그 빅크런치라는 우주가 수축한다는 우주적 종말 이벤트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전능한 우주 컴퓨터라는 것도 그 무한한 에너지와 연산으로 뭐 다중 우주의 모든 생명들에게 뭐 부활을 돕는 좀 이제 개념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인공 구조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좀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 우주에서의 뭐 우주 컴퓨터도 이제 뭐 끝없는 그 뭐 상위 우주의 시뮬레이션이 등장하고, 뭐 종국에는 뭐 자연주의적 신개복이라는 뭐 초자연적 개념이 들어가서 뭐 이것 또한 뭐 단순한 이제 인공 구조물로 보기는 좀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물리학도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주 자체가 이제 물질보다는 이제 디지털 정보로 구성된 컴퓨터라는 가설이라서 인공적으로 건설된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아, 그렇군요. 일단은 저 버추월드가 과학과 SF 경계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그 초거대 인공 구조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하계를 둘러싸는 초거대 우주 인공 구조물인 버치월드와 쉐럴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